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투표를 다들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고, 다들 그 젊은 친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표정들이 비장한 것 같은데, 뭐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위기. 옛날에 선거할 때는 보면은, 투표장 가면 막 떠들고 막 웃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막 표정들이 다 비장해. 진짜. 나이가 막 드신 분일수록 비장하고, 응? 다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들 혼자 나오는 사람도 없고, 다 부부들, 그러니까 가족들 다 끌고 나오는 느낌이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어저께 그 피날레 영상을 보니까, 그 이낙연도 이낙연인데, 손학규 대표가 참 눈물 나오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목소리가, 손학규가 원래 목소리가 좋게 안 좋았는데 막 약간 이방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 드시니까 멋있더라고. 젊을 때는 약간 이방 같은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목소리에 카랑카랑하긴 했는데 조금 갈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손학규가. 근데 나이 드니까 목소리가 막 배에서 쫙 뭐 단전호흡을 하시는 건지 목소리가 좋습니다. 이낙연은 달변가예요. 이낙연 중간에 시간 없다고 좀 짧게 하라니까 6개 좀 했잖아요. 7개, 8개, 9개, 10개를 다 하네, 질문을. 이낙연 진짜 고집은 있더라고, 확실히. 응?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1명, 민주당 국무총리 1명, 그거 다 나와가지고, 임창열 씨까지 나와가지고,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지금 정상국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무슨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콘서트. 이렇게 재밌어? 한동훈이는 참, 한동훈 얼굴 보고 있으니까 참, 국민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게 참 한동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얄밉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왜 이렇게 어떻게든 참 밉살 맞아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한동훈이 밉살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총리가 한동훈 연설 못하게 그렇게 계속 들게 했나 봐요. 미워가지고. 이낙연도 이재명이 저거 깜빵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때문에 저거 못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재명이만 들어가면은, 이낙연 씨 같은 경우도 다시 민주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한동훈이가 탄핵 찬성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다 망쳤잖아. 진짜.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흥분되면서도 마지막에 한동훈의 얼굴 보면서 참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투표를 기입하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혹시나 잘못 큰일 나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긴장이 돼. 그게. 아니, 그냥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혹시나 잘못 찍을까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막 무슨 벼랑 끝에서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사람들이 다들. 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반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겠어요. 낮에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구 갔을 때 그 딸 김동주하고 같이 이제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자세 우리 그 우파들은 알잖아요. 그 집안 가정에서 그 가르치는 그 느낌. 그 김동주의 그 빠른 발동작과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어른들한테 뭐렇게 배웠냐면 어른들이 부르면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큰절을 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특히 TK 쪽의 어떤 약간 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 오면은 잽싸게 일단 뭐 이렇게 꼬박 이렇게 안 되지. 무조건 큰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시키면 그냥, 네, 이게 아니라 그냥 화들짝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TK 문화권의 어떤 그 분위기인데, 김동주가 딱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동주가
아, 어른들 보면 큰절 해야 된다면서 대구에서 딱 이게 큰절 이게 여자애들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딱 대구 경북의 딱 그 느낌이더라고. 어제 김동주 보면서 아마 대구 분들 아마 투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김동주가 제가 봤을 때는 설라연 여사랑 김동주가 투표를 많이 끌어올렸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중도맘들 사실 지금 그 이제 애 가지고 한 몇 살 애 어린 나이에 엄마들이 민주당 쪽으로 찍는 분들이 좀 있어. 그게 뭐 이제 뭐 수당 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애들 키우면 뭐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중도맘들이 이제 많이 저리 갔는데 이준석이가 이제 젓가락 얘기하고 뭐 유시민이가 이제 공순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참 공순이는 제가 공순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유시민이가 결국 공순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공순이란 말로 쓰는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올라간 영상에서 공순이라고 한 거는 유시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공순이라고 서울대를 구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혹시나 우리 뭐 내가 이제 좀 뭐 애들 하면 이재명이가 되면 뭐 좀 줄까 이런 생각 하다가 결국은 유시민 발언 때문에 또 한번 마음 울적하고 애 맡겨놓고 이제 일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이런 중도맘들이 이제 김문수 딸을 보고 정신을 좀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이 제정신이 좀 아닌 분들이 많아 중도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도 내란몰이를 이제 이 민주당이 저렇게 하고 막 깽가리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버버한 중도들이 좀 보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막 민주당에서 저렇게 뭔가 포퓰리즘 하고 뭐 이렇게 선동질하면 금방 넘어가는 게 중도들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좀 착하다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근데 우파들은 그런 얘기하면 기싸대기 달리잖아 이 새끼가. 근데 중도들은 또 이게 그런 애들이 있어. 우리 보면 형제들 중에서도 한 7, 8가람매 되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보면은 약간 우파인데 중간으로 갈수록 중도가 되고 밑으로 가면 좌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좌파 밑에 못된 애들이 중간에 이제 중간치에 있는 사람들 막 설득하잖아. 와, 오빠 뭐 사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모들이 같은 자식이라도 누군 이뻐하고 누군 미워했던 이유를 알겠어. 이제 알겠어. 어떻게 배에 같은 낳은 자식인데 누군 이쁘고 누군 미웠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딱 보기엔 이게 좌파근성이야, 이게. 거지근성. 그러니까 밉지. 자기가 스스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 딱 있다가 우파 형님들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거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좌파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같은 같은 배에 나오는 자식이라도 미운 거야, 이게. 이게 미운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전 국민적으로 딱 나타나는 어떤 형상인데, 저는 김은수 후보가 어제도 뭐 몇 번 그래왔지만, 가족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 가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마누라부터, 그리고 딸도 뭐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도 또 그 딸이 애를 둘이나 낳았더라고요. 애들도 다 똘망똘망하게 생겼구만. 그 사위는 또 울산 사람이야. 딱 이렇게 딱 보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는 일단은 내 가정을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일단 우리나라의 정상가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가정이니까 정상가정이 아닌 게 뭡니까? 어디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홀가분하게 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뭔가 얘기하는데 자꾸 좀 두 번, 세 번 멈칫멈칫거리고, 뭐, 자식이지만 뭐 남이라면서 이런 소리 하고, 일단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 뭐, 이재명이가 뭐, 아들내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뭐, 자식이 아니라 남이라 그랬다면서. 그런 말 자체가 이미, 그거 자체가 이미 그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야, 이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은 모든 것들을 유물론적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감흥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의 가치라든지 뭐 결혼의 가치라든지 어떤 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가치
뭐 또 효도, 뭐 이런 개념을 너무 천시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그 봉건적인 것들은 되게 막 숭상하면서 조선시대 때 중요시 여겼던 그 효의 가치, 성리학이나 어떤 정신문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버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파라 문화는 상당히 단편적이고 본능적이잖아요. 뭔가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뭔가 좀 확 끌리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일단 기승전 돈, 기승전 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모만 사람이지 거의 짐승이라고 보면 돼. 예. 인간이 움직이는 어떤 그 법칙이 어떤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어떤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얄팍한 본능과 시청각적인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가 김문수 딸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라든지 손학규 이런 분들이 못 참고 지금 나와서 여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라는 당이 한국에서 원래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당이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쪽이 약간 옛날 그 쌍팔년도 때 진짜 약간 그 그런 우파 같은 느낌이고, 지금 김문수가 오히려 옛날 민주당 같은 느낌이야 지금 솔직히. 이재명이는 막 옛날 군사 독재 때처럼 막 전두환 이럴 때처럼 뭐 이런 느낌이고 뭐 거만한 느낌. 그러니까 정권 뺏기기 직전의 군사 정권. 그러니까 군사 정권도 박정희 때라든지 이럴 때는 겸손했잖아요. 사람들이 겸손하고 절대 나대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두환이 약간 그런 걸 좀 잘 실패했잖아. 그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친인척들이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친인척들이 문제를 삼을 때 그때가 패망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50화국 내내 고도 성장하면서 물가 잡고 얼마나 그 치적이 좋아. 근데 이게 가족들이 허물어지고 뭐 주변 사람들이 비리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저는 그 비리도 엄청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전두환 편인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이 치적으로서는 1등이야. 박정희는 정신문화적으로 1등이지만 이 결과를 만들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전두환이 정말 1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전두환 같이 그렇게 성장도 못하면서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치적도 없으면서 가족 비리만 많은 게 이재명인 거예요. 가족 비리만. 근데 가족들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그 경기도지사라든지 성남시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정도의 공직자면은 보통 자식이 됐으면 사실 어때요? 좀 조심하잖아. 그리고 본인이 또 뭐 고대 나와가지고 뭐 형은 뭐 둘 다 고대 나왔으면 약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명색이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정도 다니면은 학생들이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 약간 엘리트 의식도 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약간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면 선민의식인데, 그러면서 내가 좀 몸가짐을 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고대식이나 나와가지고 그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우리 만약에 동창생들 중에서 만약에 그 술을 먹고라도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같은 동창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왜? 아예 왜 내가 수준 높게 살려고 소위 얘기해서 명문대학 들어갔는데 옆에서 하는 소리가 무슨 막 젓가락 얘기나 하고 앉았고 무슨 그런 어떤 음담패설이나 하고 막 쌍욕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둘 수는 없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가족들인 거야. 김문수 딸하고 비교했을 때 봐요. 한 사람은 막 동주야 인사해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버님께서는 어른들 만나면 큰절하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큰절 딱 하고. 그 절하는 모습도 그냥 막 급조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평소에 절을 많이 했던 그 자세야. 우린 알지. 저도 부모님들이 맨날 뭐 누구 만나면 큰아버지 오셨는데 절해라. 아니 뭐 절하라고 뭐 하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무슨 뭐 사돈 6촌 8촌 저기 10촌 아재들도 뭐 여기는 뭐 할아버지의 멧돼선에 누구누구의 막 엄청 길어.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가 보면서 너하고는 뭐 할아버지 뻘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일상화되어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응? 그런 법도를 배운 사람이 지금 김문수 딸인 거야. 약간 저 느낌이 딱 나더만. 응?
김문수 후보가 저희 아버님하고 2살 어려요. 김문수 후보가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어리고, 71년생이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69년, 아니 79년생이라. 53년생이죠? 근데 51년생이시지? 맞죠? 51년생이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49년생이니까 2살 어리지. 그러니까, 김문수 딸 김동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자식을 좀 늦게 낳나? 아무튼 김동주가 40대인 것 같은데 50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는 행동은 비슷해. 완전히 비슷해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 정상국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예를 들어 박정희 때처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뭐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뭐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렇게 뭐 마당 쓸고 이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럴 때는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백모라고 이제 백모 아시죠? 백모 그 분이 한 영상을 제가 쭉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때만 해도 이제 백모 그분은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더라고. 그 자기 때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되게 다 순박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영리하고 영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옛날 박정희, 이승만 이럴 때는 백성들이 순박하고 뭐 시키면 열심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좀 영리하고 영악한 분들이 되셨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어떻게 보면 다 영리한 사람들이고 영악한 사람들이야. 영악한 사람,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정말 영리하죠. 예. 당시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국제 정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요 경제도 경제고 뭐지만 일단 안보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해도 나라가 갑자기 공산화가 돼버린다든가 타국가의 침략을 받아버리면요 경제 발전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봐요. 전쟁 나가지고 지금 온 국가가 전쟁 중인데 무슨 경제 발전을 시키고 또 이념이 공산주의로 빨간색으로 물들면 국민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데 어떻게 경제 발전이 되겠어. 그러니까 박정희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산주의만 막아야 해도 우리는 중탄을 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승만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뭐야? 전 세계에서 가장 공산주의와 상반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다. 그럼 미국하고 우리 동맹을 맺어놔야 된다. 그래야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를 침략하거나 점령하지 않을 테니까 해서 딱 만들어 놓고 박정희도 결국 유신을 왜 했어요? 박정희가 유신을 한 이유는 이 키신저라는 놈이 닉슨 독트린을 하면서 등소평이랑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베트남 전쟁 끝내고 그러니까 중국이 하기 싫어하는 건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베트남도 중국으로한테 넘기고 가급적이면 한국도 그냥 중국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권을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박정희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유신을 한 건 자기 독재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만 해도 한국 내에서도 갑자기 이제 작용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게 빈부의 격차가 켜지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면 당연히 우리가 태우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이제 나쁜 이제 트러블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트러블들 때문에 결국은 뭐가 생겨? 좌파들이 생긴데 그 좌파들이 생기가 많아질 시대가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는 때부터란 말이야. 그때가 이제 김문수나 이런 분들이 투쟁하고 할 때야. 근데 그때 박정희가 만약에 투표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이 정권이 뒤집어 버리는 거야. 정권이 뒤집어 버리면 한국은 중국의 예속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은 민주화지만 결국은 뭐다? 민주화 세력들이 작용화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파적인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사멸해버리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부득불 박정희는 어떻게 그냥 이 우파 정권을 계속 이어간 거야. 그래서 얼마나 이어갔어요? 그 이후에 거의 20년을 더 이어갔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그때 그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노태우 정권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93년도까지, 1972년에서 92년도까지지. 20년을 더 어떻게 보면 우파 정권이 이끌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거. 이게 결국은, 박정희의 그 고뇌에 찬 결단이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백모가 얘기한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김문수, 지금 이분이 우리가 김문수란 분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면서, 소위 얘기해서 내가 어떤 유신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윤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유신 생각 같은 걸 하신 거야, 말하자면 유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 거야,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는 좀 무리수가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지금 김문수란 분이 가장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이 후보가 국민들한테 중산층들한테 호소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더 우파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호소력을 가지는 그런 스피치를 가지고 지금 중도층을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설란영 그리고 김문수의 딸 김동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